저는 예쁜 딸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34살의 여자입니다. 막대 먹은 어린 시누이를 인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몇 년을 고생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시누이의 행동에 대해 참교육을 제대로 해준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된 날이었습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도 않고 군대까지 다 기다려준 저에게 이젠 필요 없으니 헤어지자는 전화 한 통으로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량이 소주 3잔일 정도로 술도 잘 마시지 못하는 제가 그날은 얼마나 술을 퍼마신 건지 기억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집이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차로 자리를 옮긴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대체 그 이후 얼마나 더 술을 마셨고 어떻게 집에 온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살면서 필름이 끊어진 건 그때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전화기가 울리더라고요. 여기 삼거리 포차인데요. 어제 가게에 짐을 다 두고 가셨어요. 제 가방을 통째로 술집에 놔두고 핸드폰만 들고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제 지갑 안에 있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가방을 찾아오기 위해서 부랴부랴 씻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더니 어제 입고 나간 옷도 그대로였고 화장도 지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충 씻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연락받은 포장마차로 달려갔더니 그때 시간이 오후 5시였고 사장님은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연신 사과를 하면서 어제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감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하셨어요. 가게 마감했으니 나가달라고 사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사장님을 붙들고 인생 이야기부터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야기까지 한참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취하기도 했고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너무 서럽게 울었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원래 거기가 마감 시간이 새벽 2시 반인데 저 때문에 새벽 3시가 넘도록 문을 못 닫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제가 집에 가야 한다며 벌떡 일어나서 가게를 뛰쳐나왔고 얼마 못 가 길바닥에 자빠졌대요. 어쩐지 무릎이랑 팔꿈치가 엄청 아프더라니. 아무튼 가게 문에서 몇 발짝 가지도 못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사장님이 너무 놀라서 뛰어나왔고 택시를 불러 제가 겨우겨우 아파트 이름을 말을 한 덕분에 다행히 집에는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사건이 있던 와중에 가방은 놓고 몸만 왔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어젯밤에 있던 이야기를 다 들었더니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었어요. 사장님께서는 한참을 웃으면서 오랜만에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을 했으니 나중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놀러와서 한잔하고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날의 사건이 인연이 되어 제가 힘든 일,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포장마차를 찾아와 술도 안 먹으면서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도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는데 예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무려 11살이나 어린 여동생과 단둘이 세상에 남겨졌다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어린 여동생의 오빠이자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답니다. 막노동부터 주유소,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자기 가게를 차릴 수가 있었대요. 물론 가게 차리기 위해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지만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사장이 되니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며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사장님의 뒷배경까지 다 듣게 되니 이상하게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것 같았어요. 이 남자를 지켜주고 싶고 제가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먼저 사귀자고 말했고 이 남자가 자기는 못난 사람이라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대쉬해서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그리 길게 하진 않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은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시누이까지 제가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한다며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제 고집으로 결국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걱정이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어렵게 대학 졸업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했고 이제 막 학교 선생님이 된 제가 20대 후반 나이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시누이가 딸린 사람이랑 같이 살겠다고 하니 당연히 황당하셨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부모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결혼 생활을 시누이가 다 망쳐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와 처음 만나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봤던 첫인상은 살짝 화장도 한 것 같고 약간 노는 듯한 날라리 티가 나긴 했지만 저 나이 때 아이들이 꾸미는 걸 좋아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났기 때문에 그저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해서 한 집에 다 같이 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질풍노도의 사춘기 여고생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는 이미 그 학교와 주변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엄청 잘 나가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시누이 때문에 남편과 저는 허구한 날 학교에 불려다니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그런 여동생을 보며 자기가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그런 거라며 자책했죠. 저도 그런 시누이를 보고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돈 버느라 바쁜 오빠와 둘이 사느라 그 상처가 커서 그런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진심으로 다가가고 보살피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갈수록 시누이의 일탈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는 건 물론이고 불량한 친구들 여럿과 어울리며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일도 흔했어요. 실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남편에게 신우를 저렇게 그냥 놔두었다가는 정말 큰일 치를 것 같으니 따끔하게 혼내라고 이야기해도 남편은 부모도 없이 컸는데 불쌍하다며 그저 조금 시간이 지나 철이 들면 좋아질 거라며 그저 신우를 감싸고 돌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인지 시누이는 잘못을 하고도 반성할 줄을 모르고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마주치는 저한테도 점점 더 함부로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나 용돈 좀 주세요. 10,000원? 장난해요? 언니 돈 잘 번다면서요. 언니 집에 돈도 많다면서요. 며칠 전에도 용돈 줬잖아. 공부하는 학생이 10,000원이면 됐지. 어디 돈 필요한 곳이라도 있어? 아니, 그냥 달라면 좀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해요? 남편의 뜻대로 고등학생 신분에 과할 정도로 매주 용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돈이 더 필요하다며 저한테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누이는 본인 뜻대로 안 되면 난리를 피고 자기 방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못 말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금전적인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참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부부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축복이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우리 아이가 저런 신우와 한 집에서 같이 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제 걱정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3살이 되었을 때 제가 학교에 출근하고 아이는 친정엄마가 대신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잠깐 봐주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큰일이 났다며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우리 아이 팔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위세척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신우방에 들어갔다가 담배를 막대 과자인 줄 알고 먹었다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그걸 보고 급하게 입을 열어 씻겨내고 헹궜지만 아이라서 다 뱉어내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삼킨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아이들이 아무거나 입에 넣고 보니까 절대로 손 닿는 곳에 그런 걸 두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저도 비흡연자고 남편도 비흡연자인데 신우이한테 정말 크게 화가 나더군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자기 동생이 담배를 피우는 줄도 몰랐고, 제가 신우방에 들어갔더니 떡하니 책상 위에 빨간 담뱃갑이 그냥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만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우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담배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너 요즘 담배 피워? 소율이가 이게 과자인 줄 알고 입에 넣었다가 오늘 응급실 갔다 왔어.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정말 잘 참고 지냈었거든요. 조금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이제 20살이 됐으니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하고 겨우 참으며 지냈는데, 신우는 오히려 왜 자기 방을 마음대로 뒤졌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왜 남의 방을 함부로 뒤져? 그리고 그게 내 탓이야? 애 간수를 똑바로 못한 부모 탓이지. 내가 언제 먹으라고 했어? 정말 상상치도 못한 반응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집에 와 있던 우리 엄마도 입을 틀어막고 놀라셨어요. 신우는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만 있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그런데 내 동생도 이제 애가 아니잖아. 담배도 피울 수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 방에 둔 건데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것부터 잘못이지. 서로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일은 이쯤에서 넘어가자. 남도 아니고 우리 딸이 응급실까지 다녀온 상황이었는데 매번 자기 동생만 감싸고 드는 남편 태도가 더 싫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보다 못해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직전이신 것 같아서 엄마는 집으로 먼저 돌려보내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그날 그 일이 있은 후 신우이와 다툼도 잦아졌고 결국 몇 달 후에 따로 방을 구해서 독립시키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우이의 생활비나 월세까지 모두 저희 부부가 부담을 해야만 했지만 눈에 가시 갔던 신우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부부 사이의 갈등의 근원이었던 신우이의 독립 이후로 남편과 싸울 일도 없었고 몇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니까 딱히 부딪힐 일도 없었죠.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났습니다. 언니, 오빠, 나 임신했어. 이 남자랑 결혼할래. 갑자기 대뜸 신우는 임신을 했다면서 결혼 승낙을 해달라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조용하길래 이제야 나이 먹고 철이 좀 드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축하해. 내 동생 이제 어른 다 됐네. 너 시집 보내고 나면 오빠가 마음 놓아도 되겠다. 남편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싱글벙글이었고 잠시 후에 신우의 남자친구를 먼저 돌려보내고 우리 세 식구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아직 임신 아니야. 아이 안 생겼어. 일단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시도해보고. 만약 뭐 그때 가서도 안 생기면 이미 결혼했는데 자기가 뭘 어쩌겠어. 그리고 쟤네 집안 엄청 부자야. 아빠가 건물주래.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았어요. 신우는 약간 양아치 티가 나지만 키도 좀 큰 편이고 얼굴이 예쁘긴 하거든요. 그런데 데려온 남자가 엄청 모범생 스타일이라서 좀 의외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일부러 집에 돈 많은 그런 어리숙한 남자를 골라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크고 작은 사고를 치긴 했어도 이제 나이가 20살이 훌쩍 넘었는데 어쩜 저렇게 양아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건지 그 꼴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만 속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결혼 준비는 진행되었고 양가 상견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자기랑 술 한잔 하자며 저를 가게로 불러냈습니다. 조금 일찍 마감을 하고 남편과 둘이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데 신우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사실 그동안 동생한테 뭐 해준 것도 없잖아. 부잣집에 시집 가니까 아무래도 혼수는 기죽지 않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자기가 5천 정도만 보태주면 안 될까? 내가 능력만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자기도 알다시피 요즘 가게 매출도 잘 안 나와서. 그 말을 들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예전에 같이 살 때부터 매주 10만 원 이상 용돈도 줬고 독립시킨 이후로는 월세며 생활비로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신우에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결혼 자금까지 내놓으라니. 저도 더 이상 이 남매한테 호구 잡히긴 싫었습니다. 당신 진짜 정신 좀 차려. 당신이 아가씨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가게 어렵다고 해서 이미 월세며 생활비며 내가 다 준 지도 한참 됐잖아. 난 이제 더 이상 호구짓 안 할 테니까 당신 남매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조금 차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분명히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희 부부는 시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상견례에 나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정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견례장에 나타난 신우의 모습은 그야말로 요조숙녀 그 자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볼 때는 세상 이런 망나니가 없었는데 베이지색 원피스를 차려입은 신우는 정말 평소에 불량한 모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돈 되실 분들도 그런 신우이를 보며 퍽이나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어요. 요즘은 혼전 임신도 혼수라고 하던데 저희 집안에 이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네요. 머리가 희끗하신 예비 사돈 어른이 곧 손주를 볼 기대감에 허허 웃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처럼 죄송스럽게 느껴졌어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하고 싶었고 정말 상견례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것 마냥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신우를 화장실로 불러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말을 했더니 1초 만에 바로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이러다가 들키면 나중엔 더 큰일이야. 결혼을 하더라도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결혼을 하자. 언니, 내 일에 오지랖 좀 부리지 마요. 누가 보면 우리 엄마인 줄 알겠네. 그리고 나 오빠한테 다 들었어. 결혼 자금 보태달라니까 생판 남처럼 굴더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요. 예나 지금이나 저 싹퉁바가지 없는 성격은 여전하구나 싶었죠. 이제는 저도 정말 남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저 빨리 이 불편한 자리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저희 아빠한테 카톡 하나가 오는 겁니다. 혹시 너희 집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김서방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5천만 원만 몰래 빌려달라고 하더라.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니? 그리고 저번에도 너한테 비밀이라고 해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예전에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거든. 액수가 점점 커지니까 이젠 걱정이 되어서 말이다. 대체 우리 아빠한테 5천만 원은 무슨 헛소리고 저번에 빌려간 돈은 또 무슨 말인가 싶었죠. 남편은 제가 5천을 빌려주지 않자 저희 아빠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었죠.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고 심지어 제게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 더 괘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신우이가 제 앞에서 요조숙녀처럼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간신히 참고 있던 이성의 끈을 그냥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신우의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요즘 친구들답지 않게 조신한 성격이라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학창 시절에는 어땠어요? 이야기 들어보니 조용히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소리를 내어 웃으니 다들 대화를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웃긴 이야기를 들으니 참을 수가 없어서요. 공부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대학이라도 똑바로 갔겠죠. 얘 학교 다닐 때 애들 돈 뺏고 다니는 유명한 일진이었는데 모르셨어요? 제가 말을 꺼내는 순간 억지로 웃고 있던 신우이의 얼굴이 원래 모습으로 일그러졌고 예비 사돈 역시도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이랑 신우가 농담하지 말라며 어색하게 웃길래 저는 아예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농담이라니. 내가 너 때문에 네 오빠랑 결혼한 후로 새벽에 경찰서 불려간 게 몇 번인데. 아, 그리고 혹시 산부인과 같이 가서 진짜 임신인지 확인하셨어요? 얘가 워낙 예전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검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서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고
신우는 쩔쩔매며 자기 예비 시부모에게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보기 싫었고 식당을 빠져나왔더니 남편이 신발도 안 신고 따라 나왔습니다. 너 무슨 짓이야? 내 동생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장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해. 해명? 무슨 해명? 내가 말한 것 중에 거짓말이 단 하나라도 있어? 그리고 동생 인생 망치는 게 아니라 너 동생이 저 불쌍하고 순진한 사람들 인생 망치는 걸 구해주는 거야. 너 우리 아빠한테도 돈 빌렸더라? 그것도 모자라 네 동생 혼수도 우리 아빠 돈으로 해주려고? 너희 남매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거지 같은 것들 불쌍해서 같이 살았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 난 짐 싸서 나갈 테니까 네 동생 집에 불러서 같이 살아. 어차피 결혼도 파토 났을 텐데. 저는 그날로 우리 딸만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왔고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친정에서 며칠 지내고 있었더니 남편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당연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은 끝까지 자기 동생 걱정이 우선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동생 파혼당하고 삶을 포기한다면서 난리치고 있어. 당신이 이 사건 저질렀으니까 그 집안에 가서 해명하고 수습해. 저보고 자기 동생 다 책임지라고 하는데 책임이고 뭐고 그동안 우리 아빠한테 빌려간 돈이랑 제가 신우한테 들어간 돈이나 물어내라고 했죠.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빠랑 내 돈이나 갚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우리 아빠가 전세금 보태준 거잖아. 내일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빨리 집 비우고 나가. 그리고 양아치 같은 너 동생한테 똑똑히 전해. 앞으로 누구랑 결혼하건 내가 그 집안 사람들한테 과거 다 이야기해 줄 거니까 양아치 같은 과거까지 사랑해주는 사람만 만나라고. 알겠냐? 그제서야 뭐가 잘못 돌아간다고 깨달았는지 돈은 어떻게든 자기가 만들어서 갚을 테니까 동생만큼은 여기서 봐달라며 매달리는데 진짜 이 꼴을 보고 있자니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못 키운 동생 하나 때문에 이 인간도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구나 싶었어요. 자기 오빠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며칠 동안 저를 죽이네 살리네 협박 문자를 보내던 신우도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 한 통 없었고 그렇게 얼마 후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우리 아빠가 빌려줬던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지원해줬던 돈은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하는데 그 결심이 얼마나 갈지 기대도 되지 않네요. 제 나이 34세 아이 딸린 돌싱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지금까지 제가 뭘 얻겠다고 이렇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평범한 집안에서 평탄하게만 살던 제가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양한 일을 겪어보게 된 것도 참 웃기는 일이네요. 당분간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딸과 행복한 시간만 보내려고요. 신우를 보니 우리 딸을 더 잘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이 들고 다시는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인생을 더 이상 꼬이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